상황들이었죠. 그 규정이 생기고 나서 이후에 그 전에 공개하지 않았던 규정이 없었던 시기에 그 피의자의 얼굴, 범죄자의 이제 범죄자죠. 범죄자의 얼굴을 언론의 판단으로 공개했단 말이에요. 이 MBC 어제 그렇죠. 그 보도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언론의 판단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? 사실은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해줘야 된다는 취지 때문에 언론에서도 웬만하면 공개를 삼가하고 있었던 것이 관례였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깼잖아요. 그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공감을 하셨단 말이에요. 이 정도의 흉악범 정도라면 얼굴을 공개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국민들의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회로 계속해서 범죄자 신상이 된 것이라고 봅니다. 근데 저는 조금 이 가이드라인 같은 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보는데요. 예를 들어 독일 같은 데도 보면 이 흉악범들의 신상을 공개할 때 사진 같은 것도 그냥 포토라인에 쓰거나 어디 뭐 경찰이 마스크를 씌우지 않고 그냥 뭐 연행해 가는 장면을 촬영하게 하거나가 아니라 그 정해진 사이즈와 정해진 모양의 사진을 정해진 웨브사이트에 올려서 모든 국민들이 볼 수 있게 하는 형태의 가이드라인들이 있더라고요. 그런 식의 가이드라인들이 만들어진다면 언론사에서 임의로 판단해서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절차를 통해서 보도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특히 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국민청원까지 있었잖아요. 네. 출소 늦춰야 된다, 징역 더 살려야 된다 이런 정도의 어떤 그 국민적 공분이 있어서 언론사에서도 이런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우리 신재 위원 말씀하셨지만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은 있어 보여요. 그러니까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렇다면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주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근데 이제 몇 가지 조금 다른 과거 사례와 이제 이것이 다른 게 그래서 아직 범죄가 확정되지 않은 그런 어떤 피의자 단계에서는 함부로 공개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나 이제 이 조두순 같은 경우는 이미 형이 확정됐고, 그죠? 그것도 성범죄자고, 범죄 수법이 흉악하고 우리가 다 공부는 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또 이제 출소하게 되면 재범의 여지도 있고 또 보복 범죄도 가능성이 있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언론사가 보도하는 건 저는 공익을 위한 것이고 또 진실 보도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소송이라는 걸린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는 것이고요.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얘기하신 것처럼 또 공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언론사들이 전체적인 뭐 여러 가지 그 기구가 있잖아요. 그런 데에서 이런 걸 보도하고 이제 어떤 사람을 신상을 밝힐 건가 하는 데서 좀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.